대학 시험 기간 전에 마지막으로 한 장 더 학습지가 나가서 이거에 대한 영상도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거의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 일단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질량 있는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는 성질을 지닙니다. 이거를 뉴턴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물체라서 이거 우리는 만유, 모든 물체, 인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이것도 중력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력을 봤을 때 이렇게 질량이 두 개가 있으면 라지 M 그리고 여기에 스몰 M. 라지 M, 스몰 M 이렇게 구분했으니까 이것도 조금 어색한 친구가 있다면 그냥 똑같은 M을 써볼까요? 얘는 만약에 조그만 거에 3배의 질량을 갖고 있는 애라고 치면 얘네 둘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을 받는다. 질량 있는 모드에서 서로 당기는 힘을 받는다. 근데 이 사이 거리가 만약에 거리가 R이라고 한다면 둘 사이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면 F는 R 제곱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례하니까 앞에 비례상수를 쓰는데 이 숫자가 매우 복잡하고 좀 숫자긴 숫자인데 좀 숫자가 되게 길고 딱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3.141592 이거를 그냥 파이라고 간단하게 쓰는 것처럼 이것도 대문자 G로 간단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물체가 받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물체가 받는 힘은 여기는 3m, 여기는 m이지만 그 힘의 크기는 같답니다. 이유는 두 물체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작용 반작용 관계죠. 이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라서 이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얘의 질량을 만약에 4m으로 6m으로 늘렸다고 해봅시다. m을 2배로 늘렸어요.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의 크기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식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문자 G R 제곱분의 3m이 6m이 됐으니까 6m 그리고 m 이렇게 쓰면은 이제 힘이 몇 배가 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2배가 힘이 커졌죠. 그래서 여기 3m이 받는 힘이 2배가 더 커졌어요. 근데 얘만 커진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질량이 바뀌니까 힘의 크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리를 바꿔도 힘의 세기가 바뀌어요. 거리를 바꿔도.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뒤로 쭉 밀어서 만약에 이런 관계다. 3m과 m이 있는데 거리가 2r이 됐다 라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거는 색깔을 조금 달리 해볼까요? F는 G 앞에는 그대로 놔두고 2R의 제곱에 3M 곱하기 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이 빨간색과 비교를 해보면 얘는 지금 이 값인데 R제곱분의 3M 곱하기 스몰 m 이렇게 둘 다 3M 곱하기 M 제곱이네. 어떻게 보면 3M 제곱. 얘 같은 경우에는 식이 좀 바뀌었죠? 얘를 한번 계산해주면 G는 그대로 놔두고요. 4R 제곱분의 3M M이니까 결국 4분의 1 G에 R 제곱분의 3M M이 돼서 원래 값이랑 비교하면은 지금 이게 원래 값이잖아요. 요거 생각해주면 원래 값보다 4분의 1배가 더 줄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리가 2배가 되면 4분의 1도 줄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배가 되면 9분의 1, 4배가 되면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반대로 2분의 1도 줄어들면 간격이 2분의 1도 줄어들면 3m이고 m인데 둘 사이 거리가 2분의 1 r이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힘이 4배로 더 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봤고요. 이번에서는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넣은 건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번 질문 때문에 뭔가 더 헷갈리면 여기는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근데 혹시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잠깐만 들어보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다시 말하면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량이 작아요. 다시 말하면 가속도가 작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가속도는 뭐랑 관련 있냐면, 다시 말하면 속도 변화가 가속도니까, 속도 변화는 뭐랑 관련 있냐면 힘이 크면 커요. 근데 질량이 작을수록 큽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크면 클수록 점점 가속도는 커지고 질량은 작을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질량이 작을수록 좋고 힘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5개의 물체가 있어요. 근데 점점 질량이 커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크기를 지금 제가 좀 더 크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받는 중력도 세질 거예요. 얘 중력이 만약에 5N이다. 그럼 얘는 2배니까 중력이 10N일 거고요. 얘는 중력이 15N, 얘는 중력이 20N, 얘는 중력이 25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얘가 받는 중력도 커져요. 그러면 지금 가속도는 누가 클까를 생각해 보면 가속도는 당연히 힘을 받는 얘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힘이 큰 만큼 질량도 커요. 다시 말하면 관성이 큽니다. 근데 질량이 큰 만큼 관성도 커서 다시 말하면 5배 더 크죠. 지금 이 아이랑 질량이 M인 거랑 질량이 OM인 거랑 비교하면 질량이 OM인 게 힘을 5배 더 많이 받았지만 질량도 5배가 더 크니까 질량도 5배 더 크고요. 힘도 5배 더 크니까 결국 약분해버리면 결국 가속도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작은 m이나 여기 있는 OM이나 똑같은 가속도, 다시 말하면 똑같은 빠르기로 바닥에 내려온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거를 사고 실험을 했죠. 그래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게 동시에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같이 떨어진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중력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건 누가 했냐면 뉴턴이 한 말입니다. 네, 그리고 3번 여기서는 힘 얘기 많이 했었고요. 보통 이렇게 3개의 힘, 중력이나 자기력, 전기력, 이걸 제외하면 이것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 원격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에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둘 사이에 밀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N극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력이나 전기력은 서로 이렇게 밀어나거나 당기는 거에 대해서 서로 떨어져 있어도 이게 가능한데, 그게 아닌 대부분의 힘은 서로 접촉했을 때만 서로 힘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중력 말고는 다 접촉해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책에 작용하는 힘이 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중력이 있어요. 이 중력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지구가 책을 아래로 당기는 힘이죠. 이걸 이제 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책에 작용하는 힘이 이 중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어떤 힘이 있냐면, 지금 책은 바닥이랑 이렇게 접하고 있잖아요. 바닥이랑 접촉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닥이 책을 위로 받쳐주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힘도 있다는 거예요. 책상이 책을, 그리고 지구가 책을, 그래서 책이 받는 힘은 이렇게 2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책상이 받는 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책상이 받는 건 물론 책상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책상을 당겨요. 당긴다. 어디로? 아래로. 이제 이런 힘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 책상 입장에서는 지금 책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죠. 그래서 책이 책상을 아래로 누른다. 이런 힘도 하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뭐가 있냐면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여기 책상한테 가해지는 힘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책상은 지금 바닥과도 이렇게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책상을 위로 받쳐주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힘이 어디 있을까? F1.
책이 지구를 이거는 아닐 거고 여기에는 안 써 있네. 지금 책상이 받는 힘 지금 책이 받는 힘은 요렇게 두 개입니다. 요렇게 두 개. 그러니까 중력인 지구가 책을 이런 힘이 하나 있고요. 지구가 책을이라는 책한테 가해진 힘 그리고 또 바닥이 책을 받쳐주는 힘 이렇게 책이 받는 힘 두 개고요. 책상이 받는 건 지구가 책상을 당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이 위에서 책상을 누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서 바닥이 책상을 위로 받쳐주는 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펴보냐면 이 중력을 제외하고는 지구가 당기는 중력을 제외하고는 다 접촉해 있는 곳에서 힘이 작용된다. 근데 지금 책 같은 경우에는 책상하고만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고 책상 입장에서는 책이랑 맞닿아 있고 바닥하고도 맞닿아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책은 두 개 그리고 책상은 세 개의 힘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물체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이제 힘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통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받으면, 그래서 충격을 오랫동안 받으면 그 양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힘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i는 이제 이 두 개 곱하는 거 이렇게 쓰기 힘드니까 그냥 대문자 i로 통일한 건데 뭐 딱히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 그 물체는 속도가 변하는데요. 근데 그 속도가 변할 때 당연히 힘도 많이 주고 시간도 많이 주면 속도가 많이 변하겠지만 그래도 관성이 있어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도 변화가 작을 거예요. 질량이 크면. 그래서 그걸 관계식으로 쓰면 이런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m을 여기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결국 이런 관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이거를 충격량이라고 불렀고요. 여기 있는 이거 각각을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빨대총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해 보자면 여기에 총알을 놔둔 적이 있고 이렇게 총알을 놔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이 이렇게 불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불었죠.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빨대 총알 A와 B 같은 경우에 A든 B든 얘네들이 받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충격력의 크기는 같아요. 이거는 같다.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A에 비해 B는 더 멀리서 출발했으니까 더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이 부는 거 힘을 받았죠. B는 충격력을 받는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길다.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힘 곱하기 시간이 크다예요. 결국 힘 곱하기 시간이 크다는 건 어떤 식의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충격량이 큰 거고요. 충격량이 크다는 건 아까 여기서 말했지만 운동량 변화량이 큽니다. 운동량 변화량이 크니까 얘 처음 속도는 0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A 같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얘는 질량이 m인데 처음 속도가 빵이었어요. 근데 얘는 나중에 m 곱하기 VA가 됐다고 해볼게요. V가 속도니까.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얘도 처음 속도가 0이었는데 얘는 m 곱하기 VB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변화량이 곧 충격량인데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중에서 처음 빼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값에서 아래값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면 MVA 얘 같은 경우에는 MVB가 변화량이겠죠. 근데 지금 이거가 변화량인데 누구의 변화량이 더 크냐면 지금 B의 충격량이 더 크니까 결국 이게 더 커야겠다 이렇게 결론. 그러면 같은 질량이니까 결국 VB가 VA보다 커야 된다. 결국
더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받은 B가 충격량이 더 커서 운동량이 더 크고 운동량이 더 크니까 속도도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은 좀 생각을 반대로 해야 되죠. 자, 왜냐하면 이거는 힘을 얼마 받았는지, 다시 말해 방석으로부터 힘을 얼마 받았는지, 바닥으로부터 힘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이 경우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세게 불었으니까 힘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계란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한 가지 단서는 충격량은 곧 운동량 변화량이라서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떨어졌을 때 지금 여기 딱 떨어졌다는 느낌이 안 드네. 이렇게 딱 방석에 부딪히고 여기 이렇게 바닥에 딱 부딪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정지했겠지만 둘 다 정지 상태에 시작했지만 여기에 딱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도는 이게 VA라고 해보고 VB라고 해보면 얘네들의 속도는 같겠죠. 그 속도를 V0로 할게요. 왜냐면 같은 높이에 떨어졌으니까. 둘 다 V0예요. 그러면 운동량을 놓고 오면 부딪히기 전 얘 운동량은 얼마냐면 달걀의 질량이 M이라고 했을 때 얘 운동량은 MV0일 거고 이때도 바닥에 부딪힐 때도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도는 운동량은 MV0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부딪히고 나서 결국 방석에서 다 부딪히고 나면 나중에 속도가 0이 돼요. 0. 자, 그런데 땅에 부딪힌 것도 결국 바닥에 부딪힌 것도 결국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M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속도가 0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렇게 말한 변화량과 여기서 이렇게 변한 변화량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방석에 떨어진 애나 바닥에 떨어진 애나 둘 다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요.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얘네들이 받는 충격량이 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방석은 한번 부딪히고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어요. 방석은 시간이 길고 그리고 바닥은 시간이 짧아요. 왜냐면 바닥 자체가 뭐 쿠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쿠션감이 있는 게 아니니까 팍 하고 멈출 거고요. 방석은 쭉 눌릴 거니까 시간이 길어요. 근데 힘 곱하기 시간이 같은데 방석은 시간이 기니까 결국 힘, 다시 말하면 충격력이 작고요. 이 힘이 충격력이에요. 여기 작다. 그리고 이 경우는 충격량이 크다. 그래서 달걀 입장에서는 방석에 떨어질 때 충격력이 작으니까 안 깨졌다. 그리고 이 경우는 충격력이 크니까 깨졌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빨대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빨대는 충격량이 달라진 거고요. 왜냐하면 힘은 똑같은 힘을 줬지만 시간이 다르니까. 그 7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충격량인데 시간을 달리해서 충격력을 다르게 한 경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예시로 어떤 걸 예시로 들어줬냐면 기숙사 1층에서 떨어질 때 무릎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무릎이 깨지고 안 깨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죠. 그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방금 여기서 써머리 해준 거 외에도 앞에서 해줬던 내용도 꼭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